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 반등의 조건은 3월 만기일 반전 계기인가?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반등의 조건, 심리와 수급 해소. 두 번째, 3월 만기일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인가? 세 번째, 실적 장세, 주도주 변화할 것인가?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무슨 문제인가? 미국 시장 반등 양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시장은 3.69%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우지수도 안정적인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금리가 안정이 되고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여전히 약세 분위기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오늘로서 연속 5일째 하락세가 전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이거 도대체 시장이 언제쯤 반등할 것인가, 이래서 거의 자포자기 상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심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심하게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 3월 만기잖아요. 쿼드러플 위칭데이 만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것이고, 또한 장중에는 많이 빠지는 상황이, 많이 빠지는 날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좀 예상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은 오늘 수요일까지 해서 연속 5일째 하락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외국인들 움직임 속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 매도가 120억 매도로 거래소 시장에서 크게 줄어들었다는 측면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삼성전자의 매도가 많습니다. 이것은 패시브 자금의 매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삼성전자, 포스코, 삼성 SDI, 현대차,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매도가 좀 많은 종목이 나왔고, 반면에 매수하는 종목군들은 오늘 그나마 조금 희망적이죠. 주도주 맥락 쪽에 매수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기아차, SK하이닉스, NC소프트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모습이잖아요. 한편으로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 공세도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된 상황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 통과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상승에 대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좀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바이든의 부양책이 10일이죠. 하원의 표결이 나옵니다. 오늘 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일 날은 바이든이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 날이죠.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이런 시점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또 강하게 반전을 할 것이고, 우리 시장도 미국 금리의 상승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심리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까지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 금리의 상승에 대한 우려감은, 금리 상승은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인데, 문제는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경기 부양책 쪽으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에 나오는 FOMC, 여기에서도 미리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언급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미 공원 정부에 넘기면서 경기 부양책 빨리 통과시키라, 이런 뜻이었는데 예상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내일 3월 만기일이잖아요. 이에 따른 불안감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내일 3월 만기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만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지거나 이런 상황들은 별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결론이 되는 것이고, 의외로 만기 막판에 가서 내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 반전의 계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좀 복잡하고 이래서 잘 모르겠다, 이런 측면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매매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스프레드라는 것은 6월물 빼기 3월물입니다. 즉 6월물 마이너스 3월물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요 그림에서 최근 2월 23일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 파란색의 이론 스프레드 요 가격이 높이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검정색의 시장 스프레드가 밑에 있는 상황이죠. 이쪽에 숫자가 나오는데요. 현재 0.14 이론 스프레드는, 그리고 실제 시장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0.9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일단 우리가 만기일이 왔을 때 가장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 세력들이죠. 이 선물 매수를 하고 있는 포지션 쪽에서 만기일날 매도를 해버리면은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 매수를 해놓고 있는 쪽에서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되면은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이월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3월물을 6월물로 이월시키게 되면은 당장 내일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즉 선물 매수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내일 만기일이기 때문에 매도로 청산을 한다. 청산을 하게 되면 매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수가 빠지게 되는 것인데, 굳이 청산을 하지 않고 다음 달인 6월물로 이월시킨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매도 포지션, 매도를 갖고 있는 쪽에서는 내일 선물 쪽에서 매수로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물량이 나와버리면은 오히려 이게 매수가 되니까 지수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여건은 이론적으로 지금 스프레드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이거 지금 표를 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코스피 200 선물 시세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물이고 2021년 6월물이 되는 것이죠. 현재가가 403.50, 그리고 6월물은 402.55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니까 이것이 바로 시장 스프레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6월물인 402.55 빼기 403.50을 하면은 마이너스 0.95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론적으로는 3월물이 403.49가 이론적인데요.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왔죠. 예,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6월물의 이론적인 가격은 403.63이 되는 것이죠. 즉 6월물 숫자가 더 큰 것이죠. 따라서 이론 스프레드는 403.63 빼기 403.49가 되니까 플러스 0.1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물을 현재 매수 포지션 매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내일 매도를 할 이유가 여기서 과연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6월물로 그냥 이월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선물 매수 포지션의 가격이 싸게 넘어가잖아요. 402.5로 훨씬 이론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그냥 가져오게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매도를 할 필요가 없고 6월물로 이월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매도 쪽을 가지고 있는 쪽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내일 오히려 매수로 청산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포지션을 바꾸어서 6월물로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6월물이 이런 가격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싼 것을 사야 되니까요. 그죠? 예, 이런 측면으로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내일 선물 시장을 계기로 해서, 선물 만기를 계기로 해서 의외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이해를 쉽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선물 시장도 선물 시장이지만 외국인들 쪽에 패시브 자금들이 조금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주는 쪽은 바로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들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화요일입니다. 어저께까지 상황을 보시면은 빨간색의 패시브 자금 계속 매도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액티브 자금들은 그나마 매도로 조금 나오지만 뭐 큰 반응이 크게 많이 각도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리 지난주에 예상을 했듯이 이 만기일을 기점,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 16일, 17일 날 미국의 연준이 열리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계기로 하면서 시장은 이제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는 심리적으로 미국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연속 5일 동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빠짐으로 인해서 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퍼가 오히려 지금 낮아져 버렸죠.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 퍼라는 것은 주가와 이익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는 작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런데 주가가 1월 달에 많이 오르면서 퍼가 거의 1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퍼가 낮아지는 상황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예상 순이익은, 이익 구도는 크게 줄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조정 마무리 시점이 우리가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신호가 될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금리가 올라오지만 이익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나온다면 주식시장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지금은 그 과도기 중간 과정에서 거치는 조정 과정이라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리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지금이 바로 1분기에서 2분기에 넘어가는 이 중간 시점에서 핵심은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물가와 금리도 정점을 통과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미리 주가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펀더멘탈 측면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인데요. 현금을 쏘잖아요.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154만원 정도를 준단 말이죠. 이 돈들은 바로 소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기업들도 공장을 돌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기업들도 이제 실적들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 중간 과정에 1분기와 2분기 과정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인플레가 좀 올라오면서 금리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일 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의 MSCI 전 세계 섹터별 연평균적으로 이익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봤을 때는 2012년부터 2021년이니까 회색 막대기를 보시면 기술 관련주, 테크 관련주들, 그 다음에 소재 관련주들, 그 다음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실적도 더 좋아진다는 것이 나타나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주도주 변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잖아요. 제약바이오 마찬가지죠.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주도주 맥락의 변함은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성장주 맥락군들, 2차전지 쪽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얼만큼 늘어나느냐를 지금 상황들을 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2차전지 쪽에 LG화학, 삼성 SDI 상당히 1분기가 좋아지죠. 작년 1분기에 비해서. 또한 카카오 마찬가지죠. 그리고 바이오 쪽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라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의 포기 상태죠. 그러나 이 포기 상태, 이 바닥에서 이제 그 다음 주도주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또 생각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도주 맥락군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뭐 다 모양들이 이렇습니다. 다 이렇고, 오늘마저도 다 또 음봉이 나오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음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LG화학은 3% 올랐지만 역시 음봉으로 또 끝나는 모습이죠. 현대차도 음봉이죠. 카카오는 그나마 양봉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셀트리온도 또 바닥에 또 음봉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제 뭐 주도주고 뭐고 모르겠다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부터 서서히 봐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기간 조정이 가장 길었던 측면과 또 조정폭이 가장 컸던 측면이 이 주도주 맥락 가운데서는 바로 제약과 바이오 업종이라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이 두 개는 코스피 지수와 거래소 시장의 제약주들, 제약의약품 업종 지수인데요. 자, 코스피 지수 고점이 1월 11일이죠. 제약 쪽은 고점이 12월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비해서 기간도 길었지만 낙폭도 큰 이런 상황이 지금 나왔다는 것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의 고점은 1월 26일입니다. 코스닥의 제약업종의 고점은 12월 22일이었죠. 역시 코스닥의 제약주들도 상당히 낙폭이 큰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서서히 주도주 맥락군 그동안 가장 많이 빠지고 쉬었던 바로 바이오 제약 쪽에서 이제부터는 서서히 이제 반전이 나오는 상황이 전개가 조만간 시장의 전체적인 반전과 더불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판단에는, 제 판단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최근 이틀 동안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이틀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현재까지 나온 정권사들의 자료들 가운데 레키로나주에 대한 언급들을 보시면은 가격이 얼마다, 또 뭐 얼만큼 팔릴 것이다, 따라서 레키로나주가 매출이 얼만큼 기여할 것이다, 뭐 등등이 나와 있지만 이 자료들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레키로나주 매출이 얼만큼 나올지는 실제적으로 영국, 프랑스 쪽에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모릅니다. 또 잘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전체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다 보니까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 레키로나주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수출이 열리게 되면은 반전의 길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물론 이제 답답하신 분들 여기서 이제 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상황은 셀트리온 그룹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 전체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과 더불어서 또 막판에 워낙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거의 왔다, 다 왔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인내를 하시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